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1일 병신 첫번째 기사 1441년 명정통 6년 임금이 황후는 송화가 날린 것이라고 유시하다. 임금이 정부에 유시하기를 황슬이 만일에 하늘에서 내렸다면 빈 그릇을 뜰 가운데 놓고 밤새도록 비를 받아도 없겠으며 만일 땅에서 나왔다면 빈 그릇을 지센 물 바지에 놓아도 이 물건이 떠올랐겠느냐. 이로써 보게 되면 진실로 하늘에서 내려옴이 아니요 땅에서 나옴도 아니며 바로 여러 날 쌓인 송화가 날아온 것이 비 때문에 뜬 것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황슬은 누른 가루이며 지센 물은 처마에 고인 물이다. 참으로 맞는 말이십니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1일 병신 두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이맹상 등에게 옷을 하사하다. 안마를 이맹상에게 도사 송추에게 옷 일습을 도차사원 홍준 목사 윤은과 지온영군사 송만달에게 각각 옷 1령을 박후생에게 옷과 갓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2일 정유 첫번째 기사 그가가 행궁을 출발하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2일 정유 두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가 연변 각 고을의 둔전에 관해 건의하다. 함길도 도질제사가 아뢰기를 연변의 각 고을에 둔전하는 법은 당시 건무요라 매우 편익합니다. 그러나 신설한 각지는 풍기가 남방과 다르고 입가한 백성도 논의 이익을 알지 못하여 이 때문에 수령들도 모두 한전을 만들어 수확이 많지 아니하오나 경우는 오진 가운데 있어서 논을 만들 만한 땅이 4,500결이나 아직도 비어 있사온즉 마땅히 오진의 차정군 중 말이 없어 군인이 될 수 없는 자 150명을 뽑으시고 또 경성 이남의 각 고을에 저장한 무병을 가지고 소 30두를 사서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오면 그 이익이 배나 많을 것입니다. 또 오진과 영중의 상량군사는 200여인에 불과하고 1년의 공비도 1,300~400석에 불과하오니 추수를 당할 때마다 차사원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여 호구를 하려 지급하게 하오면 식량이 증가될 것이며 전수하는 패단도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이를 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며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사진의 백성으로 하여금 왕래하면서 둔전하게 하면 불가하겠습니다. 하니 드디어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3일 무술 첫번째 기사 해령군 이지 등의 묘소에 전을 드리게 하다. 중관을 보내어 해령군 이지의 묘소와 경안공주 정성공주의 묘소에 전을 드리게 하였는데 두 공주는 임금의 자매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5일 경자 첫번째 기사 헌능 동구에 이르러 배릉 통례를 행하다. 대가가 헌능 동구에 이르러 배릉례를 행하였다. 이 앞서 임금이 친히 헌능에 제사하고자 하매 하연등이 청하기를 모욕하신 뒤라 조섭함이 귀하옵지 일찍 일어나 행사하여 성체를 괴롭게 하면 옳지 아니하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오랫동안 원능에 가뵙지 못하였다 하여 허락하지 아니하고 꼭 제사하고자 하였다. 또 이날은 단호이므로 예의에 의하여 별제를 행하여야 하는데 그가가 낙생에 머물고 길도 멀기 때문에 미처 행례를 하지 못하였다. 또 하루에 2번 제사한다는 것은 불가하므로 단지 배령례만 행하였다. 그가가 삼전도에 이르니 3군의 장수들이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포구의 북쪽에 진열하고 있었다. 고각이 상응하니 좌군 9운이 앞서가고 중군 17운이 그 다음으로 갔다. 3인은 앞에 있었고 우군 3운은 그가의 뒤에 있었는데 1운은 각각 40인씩이고 모두가 갑옷과 투구를 썼다. 좌군의 장수는 은성군 박종우, 반중추 원사사 성달생이요. 중군은 반중추 원사 이순농, 동지중추 원사 이사금이며 우군은 전 일승군
효전 형조판서 김종수였는데 노부 고치와 의위도 심히 성하였다. 백관이 흥인문 밖에서 반열을 지어 맞이하고 오두리 소로 가모 등 26인도 또한 반열의 뒤를 따라 섰다. 그가가 이르니 바라보다가 모두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렸다. 학생은 가요를 종류로에서 바치고 남교방도 또한 가요를 연합해서 바치고 무학을 연주하였다. 흥인문으로부터 골문의 좌우에 이르기까지 결체하고 대소의 부녀는 부계를 다투어 맺으니 구경하는 자가 1000만으로 헤아리게 되었다. 이날 왕비는 황궁하게 되었으므로 교방에서 복명하기를 대가를 맞이하는 의식과 같이 인도하여 건정전에 이르러 거쳤다. 그 학생들의 가요에 이르기를 주상 전하께 없어 신성한 자질로서 형통하고 아름다운 운을 잡으시니 백성이 편안하고 물건이 풍부하였나이다. 예의가 갖추어지고 음악이 좋아하니 모든 업적이 다 빛나없고 사방이 즐겨하옵는데 아직도 다스림이 흡족하지 못함을 염려하사 매양 진념에 겨를이 없으시니 성녀가 우군에 지나치셨나이다. 때는 바야흐로 화창하고 따뜻하와 군신이 온천에 행행하시기를 청하므로 이에 임금께서 길을 떠나시니 왕비도 따르셨나이다. 모욕하고 범죄를 편안하게 하시고 따라서 몸을 살피시니 시골 늙은이들은 기쁘게 바라보기를 천일을 우러러 보듯 하고 도성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괴롭게 여겨 가뭄의 운예를 바라보듯 하였사온데 바로 5월 초 5일에 그가가 돌아오시니 성굴에서 기쁨이 넘치옵니다. 신 등은 태학에서 기름을 받아 청아의 덕화를 입었사온데 임금께서 돌아오심을 바라보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머리를 조아려 송가를 바치옵니다 하고 헌송하기를 밝으신 우리 임금님이여 용득으로 오천하시니 크게 조상의 무득을 이어 우리 조선에 임하셨네. 세상이 변하여 화하여지고 삼변이 안연하며 다스림이 퇴함이 이르렀으니 옛 선년보다 뛰어나셨네. 스스로 부족하게 여기시어 마음으로 더욱 조심하시고 이에 우군에 지나치시니 바로 절선을 어기심이라 군신이 상청하여 나아가 온천에 머무르시니 성궁이 곧 편안하여 병환이 아주 나으셨네. 유예함이 아니하시고 바로 민전을 살피시니 어린이와 늙은이도 좋아서 뛰고 기뻐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깨를 쉬는 것은 우리 임금의 어디신 때문이라 병환이 없으시어 길이 천추를 누리옵소서 하네. 남쪽으로 가시어 머무르심이 겨우 수순인데 서울 사람들은 급급하게 어린애가 부모를 사모하듯 하였네. 왕께서 돌아가자고 하시니 기쁨이 천하에 넘치어 대소인을 막론하고 좌우에 손뼉치며 춤추네. 관간의 미신들도 함께 양현기관에 있으면서 기쁘게 천일을 바라보고 시 한편을 바치옵나니 성수무강하옵시기를 산과 강처럼 하시고 길이 억만년을 태평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절서는 철을 따라 몸을 조심함이며 유예는 임금의 유행이고 민전은 백성과 전토이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5월 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경기 도관찰사 권맹손에게 옷을 내려주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5월 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순몽이 처벌을 아뢰다. 판중추원사 이순몽은 사사로 인하여 관인을 구타하였으니 왕명을 어심여김이 심합니다. 전하께서는 순몽이 대신이고 또한 공신의 후손이라 하시어 논제하지 말라 하시오나 만일에 종실의 어친으로 수령을 구타하게 되면 무엇으로서 이를 처리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이 순몽과 같은 무리가 잇따라 일어날 것이옵니다. 임금 말하기를 이 순몽이 비록 관인을 구타하였다 하지만 구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불가할 것이요 단지 거구 추섭의 율에 단지한다면 그 죄가 매우 작으니 하필 그를 죄주어야만 하겠느냐 하였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5월 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함길도 각 수령은 무죄와 이죄의 겸전자를 서용케 하다. 이 병조에 전지하기를 함깃도의 회령, 종성, 경원, 경흥, 온성과 평안도의 무창, 여연, 자성, 강계, 이산, 벽동, 창성, 의주 등
고을의 수령은 모두 무죄가 있다 하여 서용한 자들이므로 혹자는 이제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 백성의 부모가 되는 의가 심이 아니니 마땅히 모두가 무죄와 이죄를 견전한 자만을 쓰도록 하고 판관이 있는 관체는 이미 장관이 있어 군사를 관장하니 차라리 무죄에 단 할지언정 이치가 있는 자라야 할 것이다. 또 온성군은 해령군 등과 같이 거진이니 그곳에다 판관을 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7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건정전에서 잔치를 베풀다. 종친 부마와 의정부 6조의 참판 이상 대사원 승지 등이 시연하였는데 왕비도 강명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7일 임인 두 번째 기사. 황궁 후 설연에 이품 이상은 연회에 참석해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지난번 강무로 행행하였다가 황궁한 뒤의 설련 때에는 수거했던 종친 부마와 이품 이상 유도한 이품 이상이 다 시연하였는데 지금 황궁한 뒤의 연회에는 종친 부마 원륜 정륜 부원륜 부정륜과 대가를 따라갔던 이품 이상과 유도한 의정부 6조의 참판 이상 대사원 등은 모두 참석하였으되 그 나머지 유도한 이품 이상은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실로 타당치 못하다. 이제부터는 행행하였다가 황궁하여 연회할 때는 대가를 따라갔던 신하와 유도한 이품 이상은 모두 연회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7일 애민 세 번째 기사. 올량합 임호 신파에게 의복을 하사하다. 의복 목화 갓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윤연명을 계책하다. 지평 이종금이 길에서 해평군 윤연명을 만나 말에서 내려 길가에 섰었으나 윤연명이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예를 하지 아니하므로 종금이 왕명을 욕보였하여 사직하니 임금이 연명을 불러 계칙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1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동소로 가무 동나 송계 등의 접대를 논의케 하다. 도승지 조스간 오승지 이승손 조하참선 황부인 예조판서 민의생 현조판서 김종서 등에게 명하여 동소로 가무와 동나 송계 호양가 모다오적 야원에 거을 가게 등을 접대할 일을 의논하게 하고 인하여 경기 강원 함길 연변의 각 고을의 가격에 효유하기를. 이제 구주의 우직에 거을 가게 사두 우두 등이 의를 사모하여 반인 이인을 거느리고 어미와 함께 조연하고자 떠났다 하니 가격에서는 나의 뜻을 못받아 후하게 위로하여 보내라 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1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종원칠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종원칠 성국이 정대랑 등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니 의복과 미곡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11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오두리 대호군 동소로 가무에게 옷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1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정효진, 이숙지, 윤범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효전을 일성군으로, 이숙지를 의정부 우참찬으로, 윤범을 공조 판서로, 이교를 판돈영 부사로, 조회를 공조 참판으로, 고약회를 경창부 윤을, 박거비를 중추원 부사로, 김조를 좌부 승지로, 동소로 가무를 첨지 중추원사로, 홍원용을 사헌 지평으로, 신후갑을 사관은 우정은으로 삼았다. 김조의 처음 이름은 빈이었는데 공중 여관을 부르는 소리와 서로 비슷한 까닭으로 특별히 지금은 이름을 내려주었다. 또 동소로 가무에게 사무, 호상, 사파, 은대, 안농, 옥환자를 갖춘 만건과 전리, 조예, 구사를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1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야인 동소로 가무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위유하다.
첨지중추원사 동소로 가무가 대궐의 나와 사은함으로 우승지 이승손에게 명하여 전교하기를 너는 이 앞서 죄악이 없지 않았으나 너희 아비 허리가 정성으로 우리에게 힘을 바쳤었고 이제 너도 괘씸하여 내조하게 되었으므로 그 뜻이 가상하다. 내가 전과를 뉘우친 너를 명하여 추장으로 삼고 이어서 첨지중추원사 겸 아모카 등처의 도마노를 제수하니 너는 마땅히 나의 뜻을 못받아 너의 구토에 돌아가거든 유종을 관습하여 그들로 하여금 동요하는 마음이 없게 하고 길이 생업에 편안하게 하라 하니 소로 가무가 대답하기를 어리석고 미혹된 야인이었고 특별히 공을 세운 것도 없사온데 깊이 후육하시는 은혜를 입어 오늘날 은총과 영화가 이에 이르러 싸우니 감히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나이까 하늘이 내려다 보시옵니다 하며 임금이 그를 후하게 위로하도록 하였다. 후육은 온정을 베풀어 기름이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5월 1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아들 둘과 딸을 낳은 출산자에게 쌀을 하사하다. 쌀과 콩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5월 13일 무신 세 번째 기사 통사 김헌의 어미에게 관각을 하사하다. 통사 김헌의 어미가 죽으니 미두와 종이 관각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5월 14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추세 세계에서 노비를 진과하여 상 받은 소생자의 면역을 건의하다. 추세 세계에서 아래 길을 노비를 진고하여 상을 받은 자라도 상을 받은 뒤의 소생에게는 모두 역사하게 하오매 전고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바라건대 소생들을 모두 공덕에 붙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5월 1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서 고견을 베풀다. 임금은 사정전에서 고견을 베풀고 왕비는 강령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주차는 승정원 지편전 춘추관 서연에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5월 1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중을 소집하여 이천 온정의 욕실을 짓게 하다. 중을 소집하여 이천의 온정의 욕실을 짓게 하며 충청도에서 150명, 경기에서 100명이 모이니 20일 동안 사역한 자에게는 상직을, 30일 동안 사역한 자에게는 도첩을 주게 하였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5월 16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동소로 가무를 인견하다. 건정문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임금이 첨지중추원사 동소로 가무를 인견하고 전교하기를 이제 너희가 내조한 것을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니 소로 가무가 대답하기를 신의 숙부 범찰이 도망갔사오나 신이 따라가지 아니한 것은 종신토록 힘을 바치고자 함이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신의 부락 유종은 20여 호에 불과하나 신등이 통솔하여 한결같이 대국의 명령을 따르겠나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후의를 가상하게 여기노라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깊은 곳으로 입거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믿지 않을까 하여 회령 가까운 지방에 거주하면서 도질제사를 따라 방어하고자 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뜻을 알겠다 하고 또 대답하기를 신은 늙은 어버이가 있사옵고 또 같이 온 사람도 모두 단신들이라 이제 빨리 가서 이들로 하여금 농사짓게 하고자 합니다 하며 임금 말하기를 알겠다 하였다. 소로 가무는 야인 가운데 세력이 있는 자였다. 그들이 반복하는 것을 미워하여 한길도 도질제사로 하여금 강제로 서울로 올려 보내게 하여 벼슬을 주고 철을 얻게 하고 그대로 수기에 머물러 있게 하였더니 소로 가무가 머물러 있기를 달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부모는 나이 80이 넘었고 신은 외아들이오라 복양하고자 생각하옵니다. 듣자오니 조신으로 노친이 있는 자에게는 모두 돌아가 복양하게 한다 하옵는데 어찌 야인에게만 그렇지 아니합니까? 하고 이나의 병을 칭탁하고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한거하였었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5월 16일 신해 두 번째 기사 건정문에 나아가 문과를 시험하다. 건정문에 나아가 책의 글자를 내어 문과를 시험하고 또 모화관에 거동하여 무과를 시험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1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당상 이상의 좌목에 대하여 아래다. 당시 겸 지병조사 금류의 좌목이 참의 윤창의 위에 있었다. 지사의 직차는 참의의 아래인데 금류의 좌목은 윤창의 위에 있었으므로 좌차와 서합을 본조에서 어렵게 여겼었는데 예조에서 의논하여 아래기를 육조 참의 승지 첨지 중추원사 집현전 부제약 등의 관리에게는 이미 좌목 쓰는 것을 허용하였으니 이제 금류의 좌차도 윤창의 위에 있어야 마땅하며 그 서함도 이당 관제를 따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당상 이상의 관리는 직사를 쓰지 아니하고 산관의 고하를 가지고 임시로 취지하여 그 좌차를 정하고 이름하여 좌목이라 하였었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문과의 이석형 등 33인과 무과에서 권숭후 등 28인을 선발하다. 건정전에 나아가 방방할세 이석형을 사관은 좌정은으로 특별히 승리의 계좌를 제수하니 연달아 3번을 장원한 까닭에 쓰이며 권숭후를 훈련 참관으로 삼았다. 승의는 동반 정육품의 관계이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함길도 둔전 운영책에 대해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오늘날 함길도 연변의 빈 땅에다가 둔전을 설치하였사오나 만일 관장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헛되게 백성의 힘만 허비하여 실로 무용한 것이 될 것이오니 마땅히 공정청렴하고 건면건신한 사람을 택하여 경운과 예화극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되 3년마다 한 차례씩 수확한 것을 통고하여 많은 자에게는 혹 경직을 제수하든가 혹은 토관을 제수하는 등 그들의 원에 따라 들어주고 권리하는 빈거가 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우는 논밭을 갈고 김을 매미며 예화은 농작물을 거두어 들임을 말한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1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함길도에서 역부에게 철을 자판케 하는 폐단을 고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함길도는 철을 많이 생산하지도 못하는데 축성에 수요되는 철기를 모두 다 각 골과 역부로 하여금 자판하게 하오매 폐단이 막심하오니 이제부터는 5년을 한정으로 하여 충청도의 성공감에서 수납한 철을 함흥부로 전수하여 그 소용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18일 개축 네 번째 기사. 경상전라 충청도의 민호를 선발하여 함길도에 입거시키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함길도는 국가의 근본이 되는 땅이오라 군민의 생업을 소홀히 할 수 없사온데 근자의 수호로 인하여 길주에 남은 각 고을 전군 1600호를 뽑아서 강변으로 입거시켰으니 이로 말미암아 전택이 비고 민호가 감축되어 진실로 염려되옵니다. 하삼도는 승평한 지가 오래되어 인구가 번식하여서 심지어 해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들어가 사오니 바라건대 선군을 제외하고는 시위, 영진소, 간량은 물론 5정 이상 자산이 넉넉한 자 1600호를 선택하여 강변으로 옮긴 정군의 숫자만큼 이사시키되 경상도에서 600호, 전라도에서 550호, 충청도에서 450호를 옮겨다 채우게 하시고 요역을 면제하여 길이 생업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18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회유를 봉장하는 것을 없애고 장문 낭청에서 관장케 하다. 의조에서 아래기를 의제 교지의 각사의 관원으로 하여금 청사의 수줍을 분장하게 하고 체대할 때에 이르러 회유에 갖춰 기록하도록 하라 하여 이에 이미 법으로 나타나 있사온데 본주의 직책이 전선을 맡았으므로 다른 사와 비교할 수 없사오니 회유를 분장하는 것을 없애시고 장문 낭청에서 관장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5월 18일 개축 6번째 기사. 경외방의 뇌부 뇌설을 등을 조사하다. 의관이 아래기를 대전 본초를 살펴보니 이르기를 병력침은 독이 없고 대경실심하고 황홀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세와 아울러 하림을 관장하는데 갈아서 복용하거나 또는 이를 달여서 복용한다. 뇌진이 울렸던 곳을 엿보다가 땅 3척을 파괴되면 얻을 수 있는데 그 형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도끼날 같은 것도 있고 작두날 같은 것도 있으며 또 안에 두 구멍이 있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한 가지는 인간에서 쓰는 돌로 만든 것이다. 뇌진이 있은 뒤에 도끼 같은 것이 흔히 있는데 색깔은 청색이나 흑색의 얼룩무늬이고 지극히 굳어서 옷과 같다. 이를 베개의 속에다 넣고 잠자면 마귀 꿈을 없애고 상스럽지 못한 것을 물리친다 하였고 필담에 이르기를 대체로 내부는 흔히 동철로 된 것이 많은데 자루는 바로 돌이었다. 도끼와 비슷하나 구멍이 없다 하였으며 태평광기에 이르기를 큰 우레와 비가 있은 뒤마다 들 가운데서 예석을 흔히 얻게 되는데 이를 뇌공묵이라 한다. 두드리면 쇠소리가 나고 빛은 오칠한 것과 같다. 또 벼락이 떨어진 곳이나 혹은 토목 가운데서 자루가 도끼와 같은 것을 얻게 되는데 이를 병력설이라 한다. 어린이에게 채워주면 경기와 사기를 모두 물리치고 잉태한 부인이 갈아 복용하면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약으로 꼭 효용이 있다 하였으므로 주자는 말하기를 내부의 유와 같은 것은 또한 기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제가 있게 되면 문득 흩어져 얻지 못한다 하였는데 이로써 보면 내부 뇌설 등의 물건은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경중과 외방으로 하여금 널리 찾아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무슨 말을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5월 1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강밖에 농사 짓는 행위를 종전대로 허락하다. 이 앞서 한길도 도절제사가 아래기를 경운에 사는 백성들이 적경에 깊이 들어가 농사를 짓사온데 침략을 당할까 근심되오니 청컨대 이를 검하게 함이 옳겠습니다 하였는데 도제찰사 황보인이 아래기를 신이 경운의 백성을 보건대 전작하는 땅이 본래 적은지라 강밖에 건너가 농사 짓는 것을 다 금할 수 없사오니 만약에 정로의 요충이나 관망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전대로 금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며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5월 1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거는 구자를 파하여 아산장에 이전하다. 아산은 경운의 요회지가 되는 곳이라 도채찰사 황보인의 청을 따른 것이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5월 19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연변 각 올에 대해 불의 사구를 대비케 하다. 함길도 도채찰사 황보인이 아래기를 연변의 각 올은 적의 오는 길을 막는 땅이온데 혹은 산불로 연소되고 혹은 비 때문에 무너져서 실로 염려가 되오니 수령과 만호에게 명하여 해마다 수줍하게 하여 불의의 변에 대비하심이 옳겠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5월 19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동소로 가모 등 5인에게 의복을 하사하다. 첨지중추원사 동소로 가모 등 5인에게 의복과 목화를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5월 19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김종서 등이 율학의 능통자 서용을 건의하다. 사율원 제조, 형조 판서 김종서, 예조 참판 윤형 등이 상언하기를 율학에서 율문에 능통하여 이직을 맡길 만한 자는 동방과 수령에 서용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성법으로 되어 있사온데 검률로 거관한 자에게는 을에 군직을 주게 하시니 이 때문에 모두가
본업을 폐기하고 열심히 강습하는 자가 전혀 없게 되어 경중과 외방의 형사재판에서 많은 착오를 가져옵니다. 신등이 율학을 참상하건대 이는 다른 업무와 비교할 것이 못되옵니다. 사정을 짐작하여 비부하면서 죄명을 정하고 세움은 이치에 관계되는 것이온데 거관을 당할 때마다 그 현부도 묻지 아니하고 서반의 주의함에 권장하는 길이 없을 뿐 아니라 성조에서 혁명을 신중히 하는 뜻에도 어이건나오니 와라오건대 이제부터는 본원의 제조와 형조의 당상이 함께 의논하여 뽑아 한결같이 성법에 의하여 서용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4년 5월 19일 갑인 6번째 기사 최양선이 수강궁 자리에 대해 풍수학상 불가함을 상소하다. 술자 최양선이 상소하기를 신이 삼가 창덕궁의 좌지와 수강궁의 좌지를 보니 지리법에 있어서 모두 불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창덕궁으로 말하면 종묘사는 왼팔인 청룡이 되는 것이고 또 수강궁으로 말하면 오른팔인 백호이 역시 종묘산이기 때문입니다. 독림조담에 이르기를 대체로 용호 두 팔에는 사묘를 둘 수 없는 것이니 자손이 귀신에게 해를 당하고 또 고아와 가부가 나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법연한 일이 아니오매 삼가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또 종묘주사는 건맥이 파지고 끊어졌는데 궁시를 경영하면 용을 흔들음이라 이른바 그 목을 조르고 그 건맥을 끊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고인이 이르기를 주먹만한 돌이나 조그마한 땅이라도 저 거목을 이긴다 하였으니 신은 그에게 이를 아깝게 여기옵는데 오늘날 종묘 주산 건맥의 기운이 흩어져 나간 것은 파지고 끊어진 것보다 심한 것이 없고 궁실 좌지의 편하지 못한 것은 더욱 종묘 주산이 용호가 된 것보다 심한 것이 없사옵니다. 신은 밤낮으로 경공함을 맞이 아니하여 자주 천촉을 번독하게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궁시를 이배하시고 그 응이 없이 배양하게 하시면 종묘 주산 건맥의 길한 기운이 더할 수 없게 왕성할 것이오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또 대역 홍조의 뜻을 상고하오니 천지인 삼재는 소속이 귀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동방이 되고 목은 인에 속하며 병은 남방이 되고 화는 예에 속하며 경은 서방이 되고 금은 의에 속하며 임은 북방이 되고 지에 속하며 문은 중앙이 되고 토는 신에 속하옵는데 대체로 땅의 형세도 또한 인, 의, 예, 지, 신이 있고 그 길흉, 화북도 방에 따라 응하게 되니 이로써 유추하게 되면 지금의 우필도 명당의 형세로 좋고 나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갑은 인과 짝하고 동방에 속하는데 동산이 등지고 달리면 인산이 반배함이요 병은 예와 짝하고 남방에 속하는데 남산이 낮고 약하면 예산이 휴결함이며 이것은 문반이 인 예에 속하니 혹 휴손할 징조이며 경은 의와 작하고 서방에 속하는데 서산이 돌아와 업함은 의산이 유정함이며 이것은 무반이 성함이니 의가 응하는 것이나 임은 땅과 짝하고 물에 속하는데 물이 산에 있으면 중정함이요 문은 신과 짝하고 중앙에 속하는데 중맥이 가로비김은 지신의 의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리변방에 이르기를 천지의 사이에 이것은 이가 있다면 이 같은 물이 있고 이 같은 물이 있다면 이 같은 응이 있는 것이다 하였는데 장서에서 이른바 소가 눕고 말이 달린다는 것이 이 같은 물이요 소는 부자가 되고 봉황은 귀하게 된다는 것은 이 같은 응이니 이 같은 이가 있다면 이 같은 기가 있게 되고 이 같은 기가 있다면 이 같은 용이 있게 되므로 장서에서 이른바 제주머니가 옷을 더럽힌다는 것은 이 같은 기요 집 재앙이 창고를 태운다는 것은 이 같은 용입니다. 그 응하는 예가 이와 같으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으니 신은 그에게 염려하여 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궁전은 모두 보필하는 땅에 있고 존 위에 있지 아니하오니 이것은 모두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신은 평탄한 판국의 한가운데요 보필의 사이이요 장막의 안에 의당하는 것이 바로 천존의 자리라
되옵니다. 이것은 대황룡의 정맥이요 기린의 형세이요 천년을 응하는 대지이요 시운의 자연에 합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니 신은 엎드려 바라옵건대 궁시를 경영하시고 전기를 받아 타게 하시고 길이 경영한 복을 도모하옵소서. 신의 학문은 풍수에 있사와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삶과 죽음을 무릅쓰고 아래옵니다 하였으나 풍수학 제조 등이 의논하여 아래기를 지리제스에서 사묘라고 칭하는 것은 신부를 가려서 말함이니 독립조담과 진암제서에서 이른바 신전 신후의 유가 바로 그것이며 이는 종묘와 사직을 가리켜 말함이 아니옵니다. 예스를 보면 왕국은 좌묘 우사한다는 뜻으로 알 수 있는 것이며 발사 출시가에 이르기를 산이 온 위치를 호하여 주라 하고 한 짐승이 있으니 현무라 한다. 까마득하게 온 형세를 손상함이 없고 또한 파서 깨침도 없이 모두 구덩이와 언덕이 되었도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제 창덕궁과 수강궁은 모두 종묘의 주무에게 매우 가까워서 비록 좌우에 끊어짐이 없다 하오나 정맥이 있는 곳은 저기 파헤쳐지고 손상된 곳이 있사오니 정읍원 동쪽 언덕으로부터 종묘 주산에 이르기까지의 정척 좌우에 2~30보 되는 곳에다 각각 요량하여 소나무를 재배함이 옳겠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5월 2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5월 20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권총의 고신을 서경토록 명하다. 사은집이 조황을 불러 말하기를 권총의 고신을 어찌하여 서경하지 않았느냐 하니 조황이 아뢰기를 신등이 젖자오니 권총이 늘 입골하는 신녀를 간통한 까닭으로 서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빨리 서경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5월 2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여진은 다가로 등이 조알하다. 임금이 건정문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여진의 다가로, 수화, 활아하, 무적하, 거을가게의 아들 토두, 우두, 이리우온, 창가 등 사인과 일기주, 만호, 등구랑 등 구인이 바늘을 따라 조알한 임금이 토두, 우두를 인견하고 교유하기를 너희 아비 거을가게는 우리나라에 본래 주약을 짓고 있어 전에는 정신들이 법으로 처치하자고 청하였으나 내가 가엾게 여기에 특별히 그 죄를 용서하고 의식과 집과 노비까지 내려주어 그로 하여금 길이 생명을 누리게 하였더니 불행하게도 병사함에 상장을 후하게 하여 시종의 언해를 보였었다. 이제 너희들이 의를 사모하고 와서 조알하니 나도 이를 가상하게 너희 아비를 생각해 주던 마음을 너희에게 옮겨 더욱 후하게 무율하고자 하노라 하니 토두 등이 부복하여 대답하기를 지난날 신의 아비가 변장을 찾아 배웠더니 변장이 잡아 서울로 보내었사온데 국가의 서무를 용서하시고 후하게 대우하신 것을 저희들은 알지 못했으므로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연전에 친무를 돌려보내시어 조변하게 한 까닭으로 어미와 함께 왔사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5월 2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문소정 강령전의 주맥을 살피도록 하다. 술자 고중안이 아뢰기를 궁성의 북쪽에 길을 내면 문소정과 강령전의 주맥을 밟고 상하게 되오니 서쪽을 따라 길을 내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또 문소전 주맥의 산등성이 마루에다 일찍이 토장을 쌓아싸운데 그 길이가 멀지 아니하고 거의 다 무너져서 왕래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길이 되었사오니 마땅히 예터를 따라 백악을 향하며 150여보가 되는 곳에다 다시 높은 담장을 쌓게 하고 행인은 끊어 산맥을 기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5월 2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풍속 교란자 권감의 아들 권희방 등을 처벌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온창간무 권감이란 자가 죽으니 첩의 아들 권희방 권희정 권희계 등이 정무를 구타하고 그 아비의 시체를 훔쳐 갔사오매 인륜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게 하며 관계된 바 가볍지 아니하온데 소재지의 감사 수령이 제때에 고액하지 아니하고 여러 해를 지연시켰으니 도리상 마땅히 추액하여 하옵고 희방 희정 등도 체포하여다가 헌문하게 하여 강상을 바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3년 5월 23일 무호 첫번째 기사 온성군을 성격시켜 도호부로 삼다. 교관을 두게 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21일 병진 세번째 기사 풍속교란자 권감의 아들 권희방 등을 처벌하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25일 경신 첫번째 기사 도망한 회령인 정부금을 처벌하다. 형제에서 아뢰기를 함길도 회령사람 정부금이 몰래 오롱초로 도망가 야인의 집에서 머슴으로 있었으니 율에 의하여 교영에 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26일 신유 첫번째 기사 조회를 받았다. 건정문에 나아가 조회를 받으니 오도리의 송고로 불이계 등이 반열에 따라 토산로를 바치었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26일 신유 두번째 기사 권총의 고신을 서경토로 명하다. 장년 김소남을 불러 하교하기를 권총의 고신을 속히 서경하도록 하라 하니 김소남이 아뢰기를 권총은 왕실의 친척으로 장가 비자를 간통하여 조교를 범하였사온데 또한 신녀로 밖에 있는 자를 간통하였으니 이 같은 죄악을 범하고 서울에 있는 것만도 은혜가 지극히 우악한 것인데 또 관직을 제수하시니 신 등은 의논하여 고신을 서경하지 않고자 하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을 이로써 끝내 소용하지 아니하면 불가하니 빨리 서경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26일 신유 세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권총을 외방으로 축출할 것을 아뢰다. 권총은 본래가 엄난하고 방탕하여 행실이 없는 사람이옵니다. 장가비를 작첩하였으니 이미 국법을 어긴 것이고 또 신혜를 간통하였으니 불경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사온데 한갓 의친으로 논하여 용서하게 하시니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징계하시겠습니까? 원컨대 총을 외방으로 내치시와 종신투로 사용하지 마옵소서 하였으나 답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26일 신유 네번째 기사 사은사 이선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27일 임술 첫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대부 무후자의 경우 후사법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대체로 사대분으로 무후한 자는 동성으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한다는 것이 이미 법으로 세워졌사오나 단지 그 후자가 되는 것만 있고 후자가 된 자의 제친이나 본종에 대한 복상의 법은 아직도 정한 제도가 있지 아니합니다. 삼가 의례 경전 통해 속상폭편의 참최장을 상고하오니 말하기를 남의 후자가 되면 참최 3년이다 하고 전에 말하기를 어째서 3년인가 승중을 받은 자는 높은 복으로서 복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후자가 된 바의 조부모, 처부모, 곤제의 아들은 아들과 같다 하고 주에는 아들과 같다고 하면 후자가 된 바의 어버이의 친자와 같은 것이다 하였으며 그 소에는 죽은 자의 조부모로 말하면 후자의 정조부모가 되니 좌최 3을이다. 처는 바로 후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요 처의 부모 처의 곤제의 아들은 후자에게 외조부모나 외삼촌이나 내형제가 되니 다 친자의 경우처럼 이들을 위하여 복을 입는다. 그러나 경에서는 남의 후자가 된 경우만을 직언하고 아비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전에서는 죽은 자에 대한 시마, 소공, 대공과 기년, 골육, 친자를 말하지 않았으니 저는 소운함을 들어서 친함을 보이는 것이요 밖을 말하여 안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골육, 친이란
친자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하였으나 좌최부장 기장에서는 말하기를 남의 후자가 되면 후자가 된 바의 곤제가 되고 후자가 된 바의 곤제의 아들이 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남의 후자가 된 자는 그 부모를 위하여 복을 입는다 했는데, 전에 말하기를 어째서 기년을 입느냐, 참체를 두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째서 참체를 두분하지 않는가? 성중대종을 가진 자는 그 소종을 강등하기 때문이다 하였고, 주에는 그 소종을 강등하는 것은 남의 후계가 되면 부모를 위해서도 오히려 강복하니 나머지는 모두 강복함이 분명하다 하였으며, 죄제 3월장에 말하기를 남의 후자가 되면 후자가 된 자의 조부모에 대하여 대공을 입는다 하였고, 동장에 또 말하기를 남의 후자가 되면 그 곤제를 위하여 대공을 입는다 하였는데, 전에 말하기를 어째서 대공을 하는가? 남의 후자가 되면 그 곤제에서 강복을 하는 것이다 하고, 소에는 얘기를 살펴보니 이르기를 남의 후계가 되면 형제에게 한등을 강복하는 까닭으로 대공을 한다 하였느니, 그렇다면 본종의 나머지 친척에 대해서 있어서도 다 한등을 강복해야 하는 것이다 하였고, 소공장에 말하기를 남의 후자가 되면 후자가 된 자의 처의 부모를 위하여 강복을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그 자매로 남에게 취직한 자에게도 강복한다 하였으며, 주에는 고를 말하지 아니한 것은 그 친한 사람을 들면 은혜가 가벼운 자는 강복함을 알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심화장에 말하기를 남의 후자가 되면 후자가 된 자의 처의 형제와 후자가 된 자의 형제의 아들을 위하여 심화를 입는다 하였사오니, 이제부터는 옛 제도에 의하여 대체로 남의 후자가 되면 후자가 된 자의 부처를 위하여 친자의 예와 같이 아비에게 참취하고 어미에게 자취하여 모두 3년을 입고, 후자가 된 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로부터 아래로는 후자가 된 자의 동성, 육촌 형제의 아들에 이르기까지는 물론, 또한 후자가 된 자의 처의 부모, 동성 형제와 형제의 아들에게 이르기까지도 친아들과 같이 그를 위하여 복을 입게 하되, 그 본종으로 말하면 낳은 부모를 위하여 기념복을 입으니, 기념복은 아비가 살았을 때 어미를 위하여 기념복을 입는 것과 같이 하고, 나머지 친척에게는 모두 다 한등을 내리게 하소서. 그러나 통해 속의 안에 후자가 된 자의 곤제의 아들을 위하여 자최부장기를 하고, 후자가 된 자의 조부모를 위하여 자최사물을 입는다 하였고, 주의 고조를 말하지 아니함은 동복인 까닭이요, 후자가 된 자의 처와 곤제를 위하여서는 심화 사물을 입는다 하였으되, 원 예전에는 가래에 의하여 고조부모에게는 좌최사물을, 증조부모에게는 좌최오부를, 동성 사촌 형제에게는 대공을, 이성 삼촌 숙에게는 소공이다 하여 통해속과 같지 아니하오나, 본조 사대부의 복제의 일수는 육전에 의하여 말미를 주는 것이 이미 일찍이 성례가 되었사오니, 위의 고조부모, 증조부모와 동성의 사촌 형제 이성의 삼촌숙의 복제는 한결같이 육전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무후는 대를 이을 자손이 없음이며 후자는 후사를 말한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2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갑상군 삼수기에 만호두기를 허락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27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여죄수 한득 등을 처벌하다. 형조에서 아래기를 평안도 평양부 여죄수 한득은 간부 노역생과 더불어 본부를 모살하였으니, 율문에 의하면 한득은 능치 처사하고 역생은 처참하게 하시고, 경상도 진주의 죄수 해룡은 거주인 강우의 처를 간통하였으니, 율문에 의하면 모두 처참하게 하소서니 그들에게 따랐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27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종승부 오롱초의 일부를 회령에 부속하다. 오롱초의 서쪽 편옆한 땅을 떼어 회령부에 붙이게 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5월 28일 개회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전 시장의 열자와 시법의 엄격한 시행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저번에 거자로 전시에 나온 자들이 건정전 월대 위에 동수로 나누어 앉았었는데 땅이 협착하여 혹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말을 하게 되어 잠난하고 엄하지 못하였사오매 국가에서 취사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었으니 바라옵건대 전정의 동서에 열주하게 하여 시법을 엄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3년 세종 23년 6월 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교도의 시취에 관한 의정부의 상소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교도를 시취하는 법이 지극히 상밀하오나 오직 시취하는 기일이 있지 아니하여 그 합격하지 못한 자가 곧 시험에 참여하니 국가의 사람을 뽑는 도리에 매우 불과합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 매년 시취하는 것을 한 번 이상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3년 세종 23년 6월 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살인을 한 올량압 유자를 관대하게 처벌하다. 올량압 유자가 사람을 때려 죽였으므로 유사가 마땅히 사형을 할 것으로선 문제하니 특별히 그 죄를 용서하고 저자에 3일 동안 세웠다가 장 100대에 차하였으니 야인에게 우대하는 뜻을 보인 것이었다. 세종시록 93년 세종 23년 6월 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황해도 봉산군에 황충이 생기다. 세종시록 93년 세종 23년 6월 3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절제사가 화포의 효력과 실행 여부에 관해 묻다. 함길도 도우절제사에게 전직하기를 화포는 적병을 막는 데 가장 유리한 무기이다. 일찍이 들으니 중조에서 북방을 정벌할 때 오직 방사인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혹은 말에 싣기도 하고 혹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고 따르게 하여 쏘아서 다 없었지만 전해주게 하였으므로 적을 막을 때 매우 이익이 있었다고 한다. 이 앞서는 우리나라의 에서의 화포의 효력을 보지 못하였으나 건년 이래로 변진해서 적을 막을 때 그 이익을 잘못 보았다. 그러나 다만 방사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뿐이요 말에 실은 것이 없고 또 가지고 따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살이 다하면 그 재주를 부릴 수가 없게 되니 실로 험칙인 것이다.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도로가 협조하여 싣고 다니기가 진실로 어렵지만 방사인으로 하여금 말 위에서 이를 가지게 하고 또 한 사람으로 하여 그 말을 타고 가지고 있게 하여 적을 방어할 때 그 살이 떨어지는 대로 살을 전해주어 끊임이 없게 한다면 편하고 유익할 것 같다. 하물며 지금은 소문이 시끄럽게 들려오는 터이니 방어책을 마땅히 만배나 되게 하여야 할 것인데 쇠주, 화포, 소화포는 적을 방어하는데 더욱 유리한 무기이다. 위의 화포, 쏘는 법을 실행할 수 있는가 실행하지 못하는 것인가 또 그것을 실을 말이 나올 곳과 화포를 가지고 따를 사람의 수요를 정하고 경히 요량하여 조치하되 만약 실을 말의 나올 곳이 없다면 군기감의 화포군 중에서 몸이 가볍고 동작이 빠른 자에게 관가에서 말을 주어서 내려보내겠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그곳의 군창에 저축한 바가 넉넉지 못하여 먹이기가 어려울까 하는 것이다. 만약 화포가 별로 이익이 없어서 쓰자할 것 없다면 아직은 정지하기로 할 것이니 깊이 잘 생각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개성부의 지진이 일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함길도 갑산군에 우박이 내리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5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상전을 구타하려고 공무한 산호를 처참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모안현의 죄수 산호 준이 등 세 사람이 그 상전을 구타하려고 공모하였으니 청하건대 율에 의하여 처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5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종정성이 토산물을 바치다. 가지 시지보 등 30인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건정문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6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윤평 홍심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평을 파원군으로 삼고 홍심을 사헌 장령으로 삼았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6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이눌 등의 상언에 따라 무과의 영치는 문과의 예에 의하다. 무과한 이눌 등이 상언하기를 국가에서 문을 숭상하고 물을 중히 여겨 일찍이 피차에 다름이 없었으나 유독 영친의 예가 신등에게 미치지 않았나이다. 신등이 나라의 조화가 되어 칼날과 화살 끝에 몸을 맡겼으므로 감지, 봉양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모에 비할 것이 아니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신등의 부모로 하여금 항상 성상의 영친의 연택을 잊게 하시오면 신등의 영양의 뜻이 성취되어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더욱 견고하겠나이다 하니 명하여 무과의 영치는 한결같이 문과의 예의에 의하게 하였다. 영양은 지위나 명망이 높아져서 부모를 영화롭게 봉양합니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6일 심리 네 번째 기사. 우적하 토두 우두에게 호군을 제수하고 물품을 내리다. 우적합 토두 우두에게 혼을 제수하고 의복, 포와 안마를 내려주고 그 귀하에게도 역시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의주에서 벼락 맞은 바윗돌을 헌상하다. 바윗돌이 벼락을 맞았는데 뇌부를 얻어서 헌상하였다. 형상이 도끼와 같았는데 가운데 두 구멍이 있었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경회로 아래에서 종친을 모아 격구를 하다. 종친들을 모아 격방하게 하였는데 기녀와 강대를 시켜서 악을 연주하게 하고 저녁이 되어서 파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8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정군, 봉족, 잡색군을 가려 군적을 바르게 할 것에 관한 병조의 정문.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이 앞서 국가에서 각도의 수륙 정군 이외의 향리, 역자, 공사, 노복 및 향교, 생도를 번역의 유무를 분간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판적에 이름을 올리고 모두 배를 만들어 잡색군이라 이름하고 만일 사변이 있으면 다 징발하게 하도록 이미 입법하였으나 뽑아 정하는 절목이 다 되지 아니하였고 또 점검하고 열병하지 아니하므로 한가 문구만이 되었을 뿐입니다. 청하옵건대 구례에 의하여 매 50인으로 1패를 만들고 매 1패에 총패 1인, 매 10인에 소패 1인으로 하여 대소가 서로 유지하고 각기 통속이 있게 하며 배내에서 양인과 천인을 물론하고 장용 환자를 택하여 정군으로 정하고 정군 후에 솔정이 5명 이상이면 봉적을 주지 말고 4명 이하이면 1명을 주며 단호이면 봉족이 되게 하고 간해에 장정 15명 이상이면 정군 2명을 주되 역시 봉족은 주지 말게 하소서. 경외의 대속 인원들의 각거 노자들도 역시 군적에 등록하여 모두 군기를 갖추게 하였다가 만일 위급한 때를 당하면 임시해서 조발하게 하되 그 조발하는 해에는 공천이면 공납을 받지 말게 하고 사천이면 12월까지 하나의 자벽을 면제하게 하여 시위, 영진, 기선 등의 정군으로 하여금 한 집안에 솔정의 수가 적으면 비록 각거 노자가 있더라도 만약 그 상전이 종군하게 되었다면 따로 뽑아 정하지 말고 그대로 상전의 호위에 소속시켜 군호를 충실하게 할 것이며 각고 울에도 역시 군기소를 두게 하고 매양 농사 여가의 수령이 경내의 각색 군인으로 하여금 관의 양식에 의하여 군기를 만들어 주되 매 1호에 호구 하나 혹은 갑옷 혹은 엄심갑을 하나, 환도를 하나 주고 궁전은 1패 내에 5분의 3이 갖게 하고 창은 5분의 2가 갖게 하여 그 준비해 가진 바에 따라 항상 점검하게 하소서 하오니 그러하오나 병장이 비록 이미 다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만약 훈련하지 아니하면 유명무실하여 장차 소용이 없게 되오니 매양 군사의 여가의 감사가 계문하고 수령으로 하여금 점검하고 열병하게 하며 좌작진퇴와 공수전투의 절차를 연습시키게 하되 각도의 연변 주군을 우선으로 정제하여 부르지변에 대비하게 할 것이며 3년마다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고험하여 군의를 장려하게 하소서. 무릇 중요의 벼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호적을 상고하여 현재 기록된 자라야 입속을 허락하고 추가로 나타난 자는 군 안에 추후 등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엄심갑은 가슴을 가리는 갑옷이다. 세종시로 93년 세종 23년 6월 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복궁을 옮기자는 최양순의 상세에 관해 민의생 정인지 등이 논의하다. 최양순이 경복궁은 바른명당이 아니라 고하여 궁궐을 가화방의 재생원 땅으로 옮기자고 하고 상사에 말하니 풍수학 제조 예조 판서 민의생 지중주원사 정인지 등이 의논하고 말하기를 지리 제스에 무릇 명당이라 논하는 것은 모두 다 넓고 평평한 것을 요하는 것인데 이제 경복궁이 송도의 도선이 잡았다는 구정과 형세가 서로 같고 재생원에 당한 협상하니 그 명당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개축면에 양순이 처음으로 망령된 의논을 일으키고 제스를 널리 인용하여 자기의 뜻에다가 부회시켰으므로 그때 조정에서 이미 증명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제 또 번거롭게 상사하였으니 불갑을 징계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 말하기를 양순이 소견이 절하고 또 나라 일을 위하여 말하는 것인데 어찌 죄주겠느냐 하였다.